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지금 어저께 지금 1편을 작성해서 올렸는데, 오늘은 2편, 양극재 2편으로 코스모 신소재와 포스코 케미칼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다른 소재 섹터도 중간중간 비교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일전에 제가 한번 다뤘긴 했지만, 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실적 발표는 그렇게 사실 느낌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컨센에 그냥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긴 했지만 요즘에서는 그렇게 크게 컨센이랑 비슷했구나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어저께의 영상에서도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순수 배터리 소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원인은 이렇게 실적의 성장성이에요. 다 지금 전기차 소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50% 이상씩은 성장해줘야지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는 것들이 용인이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비싸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보게 되면은 양극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MLCC 이온 필름에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캐리어 같은데 필름 이런 걸로 쓰이는 MLCC 필름인데, 이 비중을 보게 되면은 20% 이상씩은, 물론 그래도 그나마 이런 소재 업체들 중에, 배터리 소재 업체들 중에 100%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얘네들은 한 70% 정도를 양극재를 하고 있고, MLCC 필름을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비중 차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얘기했지만 거의 나중에 영업이익의 90%, 80%, 90%를 양극재에서 낼 정도로 이제 순수 양극재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 개의 사업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토너 쪽은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 강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양극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60%씩 상승을 하고 신장을 하지만, MLCC 같은 경우는 아무리 1위라고 하더라도 이런 QOQ가 역신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10% 이내의 신장률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PER을 적용하기에는 분명히 어폐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양극재 영업이익은 압도적입니다. 아직은 압도적이지가 않네요. 신장률이 압도적이지. 뒤에서 한번 보시면 딱 알 거예요. 양극재 사업부는 큰 폭의 실적을 성장했다. MLCC 필름은 둔화됐다. 이런 것들이 참 거슬리죠. 양극재 다른 거랑 똑같이 원달러 환율 상승도 있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양극재 피크 아니다. 고성장한다. 고성장하고 주요 고객사 ESS 매출이 증가가 지속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이형 필름은 안 보셔도 돼요. 양극재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64%나 신장할 거다. 이거 MLCC는 역신장 너무 슬프죠. 양극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이 95%까지 상승하면서 전사실적에 견인할 것이다. 매출은 한 70, 80% 정도지만 영업이익은 다 여기서 나올 것이다.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술도가 지금 제일 떨어지죠. 저희 LNF,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이렇게 이 4위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기술력의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스페셜티 소재를 함으로써 분명히 여기서의 대표는 기술력 차이가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기술력 차이는 존재를 하고요. 그런 레시피의 차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그 기술력의 차이는 어찌 보면 거래선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거래선 같은 경우에 양극재 같은 경우 쉽게 바꾸지 못하는 그렇게 구조로 돼 있는데, 이런 주요 업체들이 SK나 LG나 테슬라나 포드 쪽이나 이렇게 거래선들을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양극재 물량을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래선을 기존에 갖고 있는 업체들이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침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포스코 케미칼이 엄청나게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술력을 올리고 있지만, 신규 지금은 엔솔 중심으로밖에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반해서 이쪽은 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전략을 하고 있죠.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래선 같은 경우도, 왜냐면 다른 데 이미 얘네들이 지금 하이니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 그거는 떠나서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지금 하이니켄 쪽은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이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범용 양극재도 ESS나 이런 좀 더 낮은 양극재 8 시리즈 정도도 이제 낮은 양극재로 취급받고 있는 수준이겠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을 거래선의 위쪽은 뭐 저희가 이 배터리 시장을 삼원계하고 LFP하고 인정했듯이 이 하이니켈 시장하고 보급형 양극재 시장하고 분명히 나눠지고 있는데, 하이니켈 시장은 이미 다른 거래선들을 주요 거래선들을 다 상위 2개 업체한테 줬고, 이런 나머지 업체들을 나머지 포션 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많아지는 후바주자의 기회다. 신규 제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얘네들도 이런 수직 계열을 굉장히 잘 하고 있죠. 코스모 화학에서 폐배터리를 하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에서 전구체를 또 가는, 그 다음에 이 코스모 신소재에서 양극재를 하는 그룹 내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24년 PER 30배 적용을 유지하고 있다. 그 기반은 요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쉽게 주기가 PER 30배를 주기가 쉽지 않지만, 다른데 포스코를 보시지만 더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PER 30배를 똑같이 영업이익의 비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유념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 34배고 에코비가 좀 더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코비는 얘네들의 미래셋이 김철중 위원의 의견이 맞다고 하면 24배네요. 그 정도 수준인데, 그랬는데 오히려 PR이 높습니다. 뭐 순수 전기차 소재 회사라고 보다 한들 조금 그래도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항상 이런 틈새 시장을 늘리는 것이 매출을 또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포스코 케미칼보다 더 좋은 구조로 갈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상업체가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혜자가 있는 부분, 좋은 거래선들을 확실하게 하이니켈 쇼티지 나는 양극재를 영업이익률 좋게 가져가는 부분, 그런 부분은 확실히 더 좋다고 보고 있지만, 워낙 그것들에 대해서 주가가 높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많이 여기에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분체 사업부하고 필름 사업부로 나오고 있는데, 매출은 82%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은 95%까지 나오고 있다. 점차 옛날에는 6대4 정도였는데 지금 뭐 8대2까지 되고 있고, 그 원인은 당연히 얘네들이 신장률이 좋고 필름 사업부는 신장률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도 그나마 다른 소재들, 예를 들어서 뭐 솔루섬다 소재나 SKC 같은 애들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의 비중이 뭐 60%, 뭐 50%밖에 안 되는 회사들도 많은데, 얘네들은 그나마 좀 높은 편이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쿼터 양극재 이익이 95%다. MACC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또 포스코 케미칼을 또 비교해서 보시면은 또 한 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좀 기록을 해놨죠. 포스코 케미칼의 하나금융그룹의 김현수 연구위원 건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를 상회했죠. 320억을 예상했는데 552억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도 그렇게 주가가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 원인은 또 일회성 비용 같은 것도 있고,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 눈에 요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비중이 60%예요. 배터리 소재가. 나머지가 이게 꽤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PER 35배를 뭐 적용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얘네들의 혜자가 있겠죠. 양극재도 하고 있고 음극재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또 여기 또 얘네들이 원자재가 워낙 강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은, 이런 포션은, 사업 포션은 낮은 부분은 뭐 좋지는 않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극재 및 음극재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면서, 뭐 양극재는 뭐 잘 증가했던 거는 이해하는데, 왜 이렇게 가팔라냐 하면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절광화포 양극재 사업이 2분기 때 연결 매출로 반영됐다. 이를 제외할 경우에는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조금 제외를 하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깅 효과도 있어서 좀 더 개선됐다. 철강 비즈니스가 40%대요. 이거 너무나 싫습니다. 이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판가 상승으로. 양극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됐고 근데 3분기 때는 이익이 소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소재 부분 같은 경우는 신규 캐파 증가가 없고 양극재 판가 이건 또 애널리스트마다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1편에 김철중 의원은 소폭 상승한다고 했었죠. 아니, 유지된다고 했었죠. 음극재 판가 소폭 상승 효과가 상쇄되면서 합사 매출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실적에서의 피크아웃을 이렇게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어닝 서프라이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 자회사 절광합포 양극재 고마진이 정상화되면서 바닥이 불가피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출의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23년도부터는 얘네들도 지금 보통 하이니켈을 하고 있지 못해요. 얘네들도 똑같이 LNF, 고프로비엠 같은 경우 고마진의 수혜를 가져가고 있지만 얘네들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2023년도부터 80% 이상, 90% 이상은 24년도나 돼야지 할까 말까입니다. 얼티엄 셀즈에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쪽을 맞출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세가 재개될 것으로 판단한다. 얘네들도 지금 36배를 받고 있어요. 23년도 PER을 36배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원자재에 대한 강점이 주 포스코인 철강 회사에서의 소재를 원자재를 다 그쪽에서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얘네들이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그룹 전체로는 당연히 좋고 이쪽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얘네들의 사업 구조 이게 60%인 부분 배터리가 그 부분은 좀 아쉽고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거래선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 장점 같은 경우는 이런 소재 원자재가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자본에 대한 장점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음극재 쪽도 장점이 있는 거고 음극재 쪽은 사실 그 시장의 확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고 있지가 않아요. 이제 음극재 쪽은 실리콘 음극재가 조금 더 각광을 받고 미래 기술로 받고 있고 얘네는 흑연 음극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뭔가 더 기대되고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시장의 성장성이 음극재 쪽은 폭발적이지는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음극재는 뭐 20% 정도 신장밖에 안 됐죠. 양극재는 140%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1차적으로는 사업 구조 이 안에 보면 양극재, 음극재 합해서 보기에는 신장률 차이가 분명히 난다. 이 사업 구조 안에서도 차이 나듯이 양극재, 음극재의 근본적인 시장의 소재의 신장률이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은 꼭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포스코 케미칼은 사실 워낙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행인지는 안 좋지만 워낙 뭐 댓글도 싫어하시는 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긴 하죠. 지금 뭐 12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다 날라갔지만 근데 이런 소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배터리 소재라고 해서 뭐 무조건 10배씩 가던 시대는 이제 좀 끝났고 이런 작년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소재별로 어느 정도 양극재가 아니고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같은 소재 내에서도 이런 사업 구조나 이런 신장률에 따라서 기술력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주가가 차이가 나는 거 보면 참 무섭긴 합니다. 잘 고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양극재, 음극재의 여기에 매출 비중이 굉장히 잘 이렇게 리포트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60% 정도가 양극재, 음극재고 심지어 음극재는 신장률이 좀 더 적어요. 그래도 양극재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50%. 나머지의 내화물 뭐 이런 거는 뭐 무시해도 됐고요.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뭐 표주가도 16만 원 이렇게 뽑으셨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참고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제가 안 좋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의 그런 원자재 공급 이슈가 좀 터졌을 때는 분명히 조금 더 이거를 뭐랄까요? 그런 하락폭에 있어서의 방어 지지선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원자재 이슈가 아직 곧바로 얘네들이 리튬 광산이라든지 리튬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 가치가 아직은 뭐 그런 것들이 딱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이쪽의 숨겨진 장점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언제 포스코 케미칼이 좀 더 근본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신규 거래선들이 분명히 발굴이 돼야 돼요. 이쪽에도 뭐 유럽까지 가서 노스볼트나 뭐 이런 것들도 다른 거래선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이제 하이니킬에 진입한다든지 이런 빅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감지가 되면 이런 쪽을 또 언급을 미리 드리면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편에 걸쳐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잠시만요. 또 커버리지 밸류까지도 한번 살짝 짧게만 언급드리면, 이제 다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예요, 머릿속에. PER 밸류가 23년도 기준으로 보는데, 순수 양극재 회사 기준으로 볼 때 30배, 30배대의 수준이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다 지금 일반적인 컨센 기준으로 해서의 우측에 보시면 이 숫자고, 김철중 의원이 제가 소개해드린 보면은 더 낮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일반적인 컨센이 또 얘네들이 LNF가 심지어 제일 낮습니다. 다른 데는 사업 구조도 다른데 심지어 LNF가 제일 낮은 거는 LNF가 아직도 가격적인 매력이 분명히 있다. 제일 높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LNF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LNF에서 많이 안 다뤘네요. LNF는 분명히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제일 유일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LNF예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제가 좋게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폐를 닦은 것이 사실 문제예요. 얘네들은 지금 실적밖에 시장을 놀래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거꾸로지고 하면 분명히 이게 힘들어져요. 뭔가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때문에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지금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얘네들은 실적이 꺾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다른 호재가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이런 JV 같은 것들은 뭐 호재가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큰 호재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알려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작년에 이동채 회장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브리핑 했던 것들인 거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정도의 수준인 거고, 빅 모멘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실적이 더욱더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에 반해서 LNF는 남은 것들이 있죠. 분명히 이제 7조 계약을 7조 2천억인가요? 5천억인가 테슬라 계약을 한 것은 명백한 그 빅 모멘텀이었고, 그런 거 바탕으로 굉장히 올랐지만, 그 다음에 기대를 했던 것들이 레드우드나 이런 해외 증설에 대해서 아직 베일이 쌓여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포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포드나 이런 다른 것들이 지금 해외 물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레드우드와의 합작 형태에 대해서도 아직 안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베일에 물론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50% 이상은 되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이 더 구체화될 때는 또 한 번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 그거 뭐 선반영되어 있는 거야, 이게 다 주가도 그렇고, 저희도 아파트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런 투자에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이든 오피스텔이든 뭐 이런 것든 굉장히 땅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도 보면은 아파트도 보면은 재건축이 들어가면은 부실 때 한번 오르고, 이제 착공할 때 한번 오르고, 또 이제 형체 다 완공되면 오르고, 이렇게 다 단계적으로 계단적으로 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있더라도 실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주가에서는 좀 더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게 되고 선반영들이 굉장히 빠르지만, 그런 것들이 100% 어느 정도 실체 기대치 대비 더 높게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체화되어 있을 때는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실적 발표나 이럴 때쯤에 같이 뭔가 크게 IR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LNF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하반기에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LNF는
제일 잘 갈 거긴 합니다. 코프로 BM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스탠스가 좀 더 바뀌게 되면은 이제 주가도 거의 요즘에 뭐 매일매일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2편을 연속해서 막 찍었더니 막 약간 현기증이 나기 시작하네요. 말을 많이 했더니. 네, 고맙습니다. 이제 주말들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매크로가 빨리 좀 더 안정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시장도 바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9월 FOMC 회의 이전에까지는 뭐 그런 아주 그런 것들은 없으니까 이럴 때 반드시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반등뿐만 아니라 그냥 유지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배터리는 알아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P와 Q와 C가 전부 다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양극재는 특히 P는 차치하고 Q는 압도적으로 늘 것이고 C는 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적 매력이 있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좋게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또 주말에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돈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제 리딩 방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쉬세요. 뿅.